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 인사청탁 논란의 김남국 전 비서관이요. 이 파문이 커지니까 속전속결로 일단 사표를 냈고 대통령도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야당의 비판은 온통 김현지 실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도 이례적으로 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그 누나 소리를 굉장히 잘하면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형 뭐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일을 막 할 때라기보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서서 만나고 하면은 뭐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안 그래도 그래서 주책 맞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책 좀 주책 이상이니까 그죠. 경고를 받았죠. 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훈식 그 실장, 특히 이제 김현지 실장하고 이렇게 그 엮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진석 수석이 김현지 실장한테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김남국 비서관한테 얘기를 한 건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바로 현.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김현지 실장이 전화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유현정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유탄 맞았다는 표현보다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네. 김남국 전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고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지 누나라는 표현은 그냥 괜히 김남국 전 비서관이 친한 척한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인 겁니까? 글쎄 뭐 의절한 건가요? 이제 뭐 사이를 끄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특징적인 게 김현지 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고 기자들이 가서 뭔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도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개별적으로 뭐 연락도 하거나 밥을 먹는다든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김현지 실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예. 자, 왜 했을까라는 거 보면 이제 본인이 뭔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의혹이 더 커지겠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식이든지 그동안 국회도 안 나갔잖아요. 예. 국회 국감에도 안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장벽 뒤에 숨었다가는 이 의혹이 여전히 일파만파 커지겠다. 예.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게요. 물론 뭐 그날 이게 사실은 이제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그날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전달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포인트는 뭐냐면 예.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실은 굉장히 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수행실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과는 꽤 잘 알고 있던 사이고 또 이 부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남국 그렇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예. 즉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누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현준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에이 저 거짓말이다 그러겠지만 딴 사람이 아니라 김남국 비서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동안 뭐 쉬쉬하던 것들이 사실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대변인실에서 입장을 냈을 때 그냥 엄중 경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조금 그때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이게 지금 경고 정도 할 수준이 아닌데 오히려 더 커질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 다음날 바로 경질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대통령실도 사실은 김현지 실장이 그동안 어떤 인사 관련된 문제 또 프랭카드 관련된 거에서 이제 아예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건데 어쨌건 김현지 실장이 이제는 언론 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더 이상은 뒤에 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의 전반적인 논평 중에 누나 동생 사이 같은데 아니라고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뭐냐면 사실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누나 동생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제 김남국 이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럴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친근감이 많기 근데 때문에. 이제 선은 김현지 실장이 그은 거니까 누나 그렇죠. 동생 사이가 아니라고. 근데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아마 누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누나 동생 사이가 아니라는 거는 예. 당신하고 나하고는 선을 긋겠다라는 즉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패밀리 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패밀리라고 하면 성남 라인 그다음에 이제 뭐 7인회 뭐 등등이었을 건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문하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파문이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여선호 행정관님. 누나 동생 사이는 아니라고 했고 사실은 김남국 전 비서관이 그만뒀지만 이 사안의 문자 파동의 본질은 인사청탁 의혹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게 김현지 실장에게까지 안 갔다는 거잖아요. 실제 청탁이 안 갔다.
물론 대통령실이 그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전 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직후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된 시점도 저녁 뭐 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상으로 이게 이제 뭐 김현지 실장한테 전달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김현지 실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이유도 예.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혀 이제 나는 인사 권한이 갖고 있지 않다. 뭐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다. 뭐 안타깝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어느 정도 됐냐면 김기웅 대변인, 아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김현지를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 아예 신조어 김대중이라는 조어로 비판을 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고소형 인사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고려대 그리고 소망교회 그리고 영남 쪽 인사들을 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을 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현지의 김,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의 대, 그리고 중앙대 끼리 해서 중해서 김대중을 하는데요. 예. 제가 조금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병기남 인사라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보면 요직에 다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예. 변호인의 병과 경기도 예. 성남 라인의 경기의 기 그리고 성남의 남 여기 보면 김현지 같은 경우 김남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용태 김현지 실장과 비서관도 김남준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다 성남 라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변호인의 병과 그다음에 경기의 기 예. 그리고 성남의 남 해서 병기남 인사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동문이란 걸 해서 병기 남동 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무엇보다도 공직이라는 자리를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예.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희화화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정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난막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김기웅 대변인께서 변기남을 밀어서 귀를 기울이긴 했는데 제 생각엔 김대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현지 실장, 김현지를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 아예 한동훈 전 대표는 V0 김현지라는 표현도 썼는데 특별감찰관제 임명해라. 아니 지금 9년째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랑 다르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걸 관리할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공석입니다. 저런 일은 많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다고 봐야죠. 아까 말한 대로 뭐 현지 누나가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정권 초기에는 예. 이너서클 그 전부터 대통령하고 뭐 성남에서 같이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실세 측근 비서관은 국회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김현지 대신 쫓겨나는 김남국 처지가 왕세자 잘못에 대신 매맞는 태동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한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왜 아직도 지지부진한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있다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 자체는 당연히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뭐 찬성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절차도 좀 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그러니까 뭐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탁이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만 예. 사실 이 공세와 연결해서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뭐 연결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감찰관 임명은 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뭐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만큼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좀 별개로 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번 뭐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태와 이 부분을 연결지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공세는 예. 사실 정치적인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긴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과 상관이 없다면 뭐 공약은 지켜야 되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거와 상관없이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추천 과정 자체, 임명 절차 자체가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실하게 논의를 하고 빠르게 특별감찰관 후보를 또 추천하는 작업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사실 문자 파동은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100% 부적절한 부분이었고 여권으로서는 분명히 수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수리한 이후부터 약간씩 기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민주당의 원로 의원 가운데 한 명의 박지원 의원이 김남국 의원, 김남국 전 비서관은 책임을 졌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하고 형님, 누님은 민주당의 언어풍토다. 이 의원께서도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시니까 이게 전 잘 몰라요, 정말로. 형, 누님, 누나를 원래 그렇게 쓰니까 저게 그렇게 잘못되지 않은 민주당 내 언어 풍토라는 부분을 저희가 쉽게 납득이 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 얘기. 예전에 이제 동구권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동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뭐 스탈린 동지, 뭐 김정은 동지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걸 쓰는데 학생운동권에서도 사실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예.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무조건 형이었어요. 예. 다 형으로 불렀고 뭐 특히 이제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네, 네. 다 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책을 잘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뭐 우상호 정무석 하면 상호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이 운동권 출신들이 관계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위화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들은 아유 장관님 그러는데 갑자기 뭐 민석이 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근감도 있고 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라는 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권들은 어떤 이 집단들을 패밀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서로 간에 끈끈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정착돼 왔고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영역에 나가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적 마인드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스승없이 사실은 형 동생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제 어떤 위계 질서도 없어 보이고 사실은 뭐 서로 간에 뭐 이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야 우리는 친구니까 우리는 뭐 동지니까 아 이렇게 해도 돼라는 어떤 문화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예를 들어서 강훈식 실장을 진짜 이 일반 관료들이 훈식형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실장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김남국 비서관은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걸로 보이잖아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예. 즉 이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예. 섞여 있다 보니까 같은 학번, 같은 학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형 동생 하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이 문화가 굉장히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선행 장관님, 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우라는 표현도 썼고 이게 지금 뭐 형 누나 호칭 뭐 언어 풍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인사청탁 의혹이고 실제로 김현지 실장에게 청탁이 안 갔다고 하니까 대통령실 말은 뭐 일단 거기서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리하더라도 심하게 꾸짖고 잘못해서 그만뒀으면 여기서 옹호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여전히 김남국 전 비서관을 사랑한다든지 책임을 진 김남국 전 비서관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본인도 김남국 전 의원, 전 비서관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퇴를 했고 예. 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처신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실제 뭐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약간 친소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춰질 뭐 그런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강덕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김남국 의원, 뭐 전 의원을 이렇게 응원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오히려 김남국 의원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이제 어쨌든 자기가 처신 반성하고 이렇게 이제 사퇴하고 이제 약간 사라지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가 회자되고 이러는 게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뭐 상대당은 뭐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계엄 사과도 안 하니까 책임지고 사퇴한 김남국 의원 잘했다, 칭찬한다. 뭐 이런 박지원 의원의 논리인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쉽게 참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과 누나 동생 사이가 아니다. 난 유탄 맞았다라고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김현지 실장 얘기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